콜옵션 가격의 유동성이 엄청 몰리니까 이 콜옵션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만큼 또 현물 가격이 반영돼서 더 오르고, 콜옵션 가격 오르고 현물 가격 오르고, 이렇게 약간 순환고리가 형성됐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은 현물 가격이 되게 웃긴 얘기지만 이 시장 조성자들, 유동성 공급자들 때문에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웃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18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미국에서 SEC가 비트코인 ETF 옵션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SEC가 이 비트코인 ETF를 지난 1월 달에 승인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비트코인 ETF를 기반으로 한 옵션을 또 승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 현물 ETF의 옵션을 뉴욕 증권거래소 NYSE 그리고 시카고 옵션거래소 CBOE라고 합니다. 이 두 곳에 상장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국내 언론들도 이제 이 얘기를 많이 다뤘는데 내용들이 보면은 이제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기사를 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비트와이즈의 이제 CIO인 맷 후건이라는 사람이 비트코인 ETF 옵션이 승인됐고 이게 기관 투자자의 관심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할 거다. 일견 당연히 맞는 말 같죠. ETF가 승인되고 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비이클이라고 합니다. 뭐 채널이 열렸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길이 열리니까 이 기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해서 뭐 600억 달러까지 이렇게 ETF 전체 자산운용 규모가 늘어나고 했어요. 그게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또 지난 3월 달까지 많이 올린 그런 이제 요소가 됐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ETF를 기반으로 한 옵션 상품이 거래가 가능하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 기관 플레이어들이 이 옵션을 이용해서 더 다양하게 비트코인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 기관들이 훨씬 더 많이 진입을 할 거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맷 후건이 얘기한 얘기를 그대로 전달 드려보면, 비트코인 ETF 옵션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더 쉽고 저렴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거다. 이에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대요. 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딥다운해서 자세하게 한번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비트코인 옵션이 지금 현재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이번에 NYSE와 CBOE에 상장되는 ETF 기반 옵션이 정말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거냐가 이제 설명이 가능할 테니까, 일단 지금은 비트코인 옵션이 벌써 존재를 하긴 합니다. 대리빗 거래소라는 곳이 대표적이거든요. 대리빗 거래소는요, 이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본사도 있고 뭐 당연히 피지컬 오피스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국가에서 인가를 받아서 이렇게 정식적으로 운영하는 거래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리빗 거래소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들만 취급을 하는 이 코인 투 코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C2C 거래소라고 하죠. C2C 거래소예요. 반대 개념은 뭐죠? Fiat to Crypto, F2C 거래소라고 합니다. F2C 거래소, 우리가 업비트처럼 현금을 은행 계좌를 연동해서 현금을 입금하고 그것으로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거래소가 이 F2C 거래소, 즉 인가받은 거래소들. 근데 대리빗은 그런 거래소가 아니에요. 그냥 USDT나 비트코인 같은 코인을 넣고 그 코인으로 옵션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 플레이어들, 특히 기관 플레이어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라 할지라도 조금 이제 이 거래소 자체를 믿지 못하고 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먹튀를 할 가능성, 해킹 당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걱정하는 투자자들은 굳이 대리빗 거래소에서 옵션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대리빗 거래소가 참고로 이 바이낸스에도 옵션 마켓이 있고 뭐 다른 OKX라던가 다른 C2C 거래소들에도 많은 옵션 시장이 있는데, 거의 60-70%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독과점 지휘자입니다. 현재 대리빗 거래소가 가장 큰 옵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옵션 거래소다, 비트코인 기반 옵션 거래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대리빗 거래소 외에도 CME 거래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선물 거래소죠. 여기는 이제 인가받은 거래소입니다.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원자재들을 기반으로 한 선물 상품들을 취급하는 선물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비트코인 선물, 이더리움 선물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기관 플레이어들이 주로 선물 투자를 할 때, 비트코인 선물 투자를 할 때 CME 거래소를 이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옵션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기반 옵션이 있어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비트코인 기반 옵션은 대리빗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제가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다라를 예상하고 옵션이라는 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선물 옵션은 비슷한 개념이긴 하나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다를 예상하고 투자를 하는 옵션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과 괴리가 벌어진다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옵션 가격도 흔들리겠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진짜 비트코인 기반 옵션으로 제대로 투자를 해보고 싶은 스마트 머니들 그리고 기관 플레이어들은 그동안 굳이 대리빗이나 아니면 CME 거래소를 이용해서 옵션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대리빗 거래소는 망할 가능성, 해킹당할 가능성, 불안한 거, 그리고 CME 거래소는 현물이 아니라 선물 기반 옵션이기 때문에 현물 기반 옵션과는 다른 공식을 적용해서 투자를 해야만 해요. 복잡해요. 더 훨씬 더 자본을 많이 투입해야 되고 더 복잡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고 있는 그 주식시장, 뉴욕 증권거래소라고 하는 NYSE의 옵션이 상장이 되는 거니까 이제 ETF로 투자를 하고 있던,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하고 있던 이 기관들이 그냥 그 동일한 시장에서 똑같이 옵션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옵션을, CME 거래소에다가는 옵션을 투자하고 뭐 NYSE 주식시장에는 ETF를 투자하고 이러면은 시장으로 대체 자본이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관들은 불편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같은 시장에서, NYSE라는 같은 시장에서 ETF와 ETF 기반 옵션을 같이 투자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접근성이 낮아진 건 맞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트 호건 비트워이즈 투자 책임자, 최고 투자 책임자가 한 말이 이제 이것을 짧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2021년 이 완전히 비트코인도 그때 광풍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또 광풍이 불었던 주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저는 당장 떠오르는 게 제가 이제 제 채널에도 커뮤니티에다가 여러 번 올리고 했었던 그 로어링 키티가 일약 스타덤으로 발돋움한 그 사건, 게임스탑 사건이 바로 떠오릅니다. 그때 게임스탑 같은 주식들, 게임스탑, 뭐 AMC, 그리고 일명 밈 주식이라고 불렸던 그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오르면서 뭐 로어링 키티 같은 일약 스타덤에 그런 사람을 일약 스타덤에 올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로 성공한 이제 개미 투자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월스트리트 배트라고 하는 그 레딧 커뮤니티가 대박이 나고 막 이제 이랬었죠. 그게 가능했던 아주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주식들도 콜옵션이라는 게 존재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옵션이 나오면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비트코인 ETF 기반 옵션 상품이 나온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자체의 가격이 굉장히 안정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이 나왔어요. 비트코인 가격은 막 이제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옵션 상품이 나오면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거에 베팅하고 이걸 사는 거고, 가격이 내려갈 거에 베팅하고 이거를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양방향이 막히다 보니까 현물 가격도 요 안에서만 움직이는 식으로 안정화되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거죠. 이게 딱 들으면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옵션은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옵션은 제가 미래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를 될까를 예상하고 사는 거예요.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기가 됐어요. 제가 이제 한 달 뒤에 비트코인 가격을 예상하고 콜옵션을 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콜옵션은요, 하방은 그 옵션 가격으로 막혀 있고요. 상방은 무한대로 열려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 콜옵션을 제가 샀어요. 그러면은 이 콜옵션 가격이 있고 제가 그 지불을 했죠. 예를 들어 이 콜옵션 가격이 10불이라고 해볼게요. 10불짜리 콜옵션을 샀으면 제가 이 콜옵션을 만기에 행사할지 안 할지는 제 자유예요. 제 권리예요.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진짜 그때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나는 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콜옵션 행사가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만큼 차익이 이득인 거예요. 나의 수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한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업사이드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만큼 이득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올랐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내렸어요.
그래서 행사가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나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손실이 얼마예요? 내가 이 콜옵션에 지불한 10불이 손실로 확정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콜옵션을 사면 업사이드는 무한대로 열려 있는데 다운사이드 손실 가능성은 10불이라는 그 콜옵션 가격에 막혀 있으니 굉장히 좋은 투자 상품이죠. 근데 반대 포지션이 있겠죠. 제가 콜옵션을 샀다는 건 누가 저한테 콜옵션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콜옵션을 팔거나 아니면은 풋옵션을 사는 식으로 숏 포지션을 잡는다, 옵션으로. 그러면 반대로 하방이 무한대로 열리는 거고 상방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주 이 옵션을 이용한 구조화 상품을 만들고 막 이제 아비트라지 차익거래 거래를 하고 이런 전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콜옵션도 사고 풋옵션도 사고 또 콜옵션을 팔기도 하고 막 뭐 이렇게 굉장히 양방향 포지션을 잡으면서 이 변동성, 비트코인 현물 변동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옵션에 투자하는 상당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로 콜옵션에 베팅을 합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방이 열려있고 하방은 막혀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만약에 옵션을 숏친다 이러면은 하방이 무한대로 열리고 그러면서 상방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야 되고 이 캐피탈이 엄청나게 투입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옵션 상품은 전통적으로 콜옵션이 항상 거의 이제 완사이드로 많은 캐피탈이 몰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임스탑이나 AMC 같은 밈 주식이 성행할 때도 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가격이 오르잖아요. 막 10불 하던 주식이 20불, 30불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지? 나도 사야겠다 하고 따라 사고 거기에서 콜옵션까지 같이 사는 투자자들이 많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콜옵션 가격의 유동성이 엄청 몰리니까 이 콜옵션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만큼 또 현물 가격이 반영돼서 더 오르고 콜옵션 가격 오르고 현물 가격 오르고 이렇게 약간 순환고리가 형성됐던 거예요. 더 많은 변동성이 오히려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옵션, ETF 옵션이 나오면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줄어들 거다라는 전망 자체가 오해다. 오히려 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바로 숏 스퀴즈입니다. 이제 숏 스퀴즈가 발생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반드시 발생한다. 일단 숏 스퀴즈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숏 스퀴즈는요. 제가 이제 옵션 거래의 특징을 설명을 방금 드렸죠. 누군가가 콜옵션을 사요. 그러면 반대 포지션에는 그 콜옵션을 저한테 판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 거래소 안에서 아까 이제 옵션이 NYSE와 CBOE라는 두 가지 거래소에 이제 상장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거래소에서 저한테 옵션을 파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보통 개인들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개인으로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콜옵션을 사는 거는 자유인데 그 콜옵션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기관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켓 메이커들, 시장 조성자라고 합니다. 또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유동성 공급자라고 합니다. 이 공급자들은 거래소에 고용되어서 이 시장에 적당한 유동성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오더북에다가 호가를 촘촘하게 매겨놔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에 투자를 할 때 이 막힘없이 끊김없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전문 투자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그래서 콜옵션 시장이 열렸어요. 이제 옵션 시장이 열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콜옵션, 즉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잖아요. 둘 다 개인 투자자들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 포지션에서 그 포지션을 반대에서 매매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마켓 메이커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숏 스퀴즈라는 건 언제 발생하느냐? 제가 이제 콜옵션을 막 사요. 근데 그 콜옵션을 사는 어떤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요. 그래서 콜옵션이 이제 디맨드, 수요가 엄청 올라가는 거죠. 막 사요. 근데 가격이 그럼 막 오를 거 아니에요. 콜옵션이 막 수요가 늘어나면 콜옵션 가격도 오르고 비트코인 현물 가격도 따라서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 포지션에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거죠. 이 유동성 공급자들, 마켓 메이커들, 시장 조성자들은 저희한테 이 콜옵션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계속 울며 겨자 먹기로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들도 이 자신들의 콜옵션 매도 포지션이라는 거를 해지를 해야 됩니다. 잘못해가지고 콜옵션 매도 포지션이 터지면은 이제 이들도 엄청난 손실을 보기 때문에
반대 포지션을 잡는데 어떻게 하냐? 현물을 사요. 콜옵션을 매도했다. 즉 비트코인을 숏친 거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갈 거다라고 보고 배팅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들은 지금 울며 겨자 먹기긴 하지만.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을 사는 식으로 이 자신들의 포지션을 원사이드로 이 치우치지 않게 딱 밸런스를 잡아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콜옵션의 수요가 늘어나서 콜옵션 가격이 오르고 따라서 현물 가격도 오르고 점점 과열이 심해지고, 근데 이 반대 포지션에 있는 유동성 공급자들은 콜옵션을 우리한테 계속 팔면서 어쩔 수 없이 현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물 가격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더 사야 되고 또 비싼 가격에 더 사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은 현물 가격이 되게 웃긴 얘기지만 이 시장 조성자들, 유동성 공급자들 때문에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웃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바로 숏 스퀴즈라는 현상입니다. 스퀴즈, 쥐어짜다. 숏 포지션, 콜옵션을 우리한테 매도한 숏 포지션 유동성 공급자들이 쥐어짜여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숏 스퀴즈가 발생을 했어요. 심지어 이 기관 투자자들이 그 게임스탑 사태, 2021년 로어링 키티가 이제 월스트리트 배트라고 하는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영웅으로 등극을 하면서 그 게임스탑 주식을 막 이제 샀죠. 그리고 콜옵션도 막 같이 샀죠. 그러면서 현물 가격, 게임스탑 주식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이제 이 가격이 너무 고평가됐다고 보고 막 숏 포지션을 잡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콜옵션을 반대 매매를 해야만 했던 유동성 공급자들도 계속해서 손실을 봤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포지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싼 가격에 주식을 더 샀던 거예요. 현물 주식을. 그러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고 이게 결국 더 그 게임스탑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어떤 재료가 되었던 거죠. 저는 이런 똑같은 상황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는 게임스탑 주식보다 더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게임스탑 주식이나 AMC 주식은 발행사 주식 그 회사죠. 즉 게임스탑이라는 회사와 AMC라고 하는 그 영어관 회사가 주식을 더 찍어내서 업사이드를 막아버릴 수 있어요. 주식을 찍어냈어요. 실제로도 이 회사들이 너무 많이 가격이 오르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제 한몫 챙기려고 이 회사들이 주식을 더 많이 찍어서 이 희석을 시켰죠. 말하자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주가를 희석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 가격을 1대1로 추정해야 되는 패시브 펀드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더 많이 발행할 수가 없는 자산입니다. 그냥 원자재예요. 한 블록에 3.125개, 하루에 450 비트코인,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올라갈 때 누군가가 나서서 나 비트코인 이때 더 많이 찍어내서 돈 벌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중간에서 만나는 이퀄리브리움에서 만나는 가격이라는 거는 점점 더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광풍이 찾아왔을 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옥토버를 지나서 노벤불, 그 다음에 디셈불 뭐 이렇게 지나서 본격적으로 유포리아 단계로 가는 2025년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근데 콜옵션까지 지금 ETF에 나왔다는 게 엄청난 상승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게임스탑보다도 더 비트코인 가격을 쥐어짜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됐다. 그런 재료가 된다. ETF 기반 옵션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약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기존 기관 플레이어들은 대리빗 거래소나 CME 거래소에서 옵션 투자를 하기를 꺼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비트코인 현물 ETF 기반 옵션 상품이 상당히 많은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옵션이 비트코인 현물 가격의 변동성을 떨어뜨리고 가격이 지지부진하게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걸 막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틀린 전망입니다. 옵션은 기본적으로 콜옵션, 내가 다운사이드는 제한적으로 막고 업사이드는 무한대로 열려있는 이것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콜옵션이 이제 옵션이 본격적으로 거래가 시작되면 이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콜옵션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을 거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번째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반대 포지션에서 그 콜옵션을 팔아줘야만 하는, 우리에게 유동성을 공급해줘야만 하는 그 유동성 공급자들, 시장 조성자들이 숏 스퀴즈 상황에 빠질 거다.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 그 가격이 오르는 거에 따라서 더 비싼 가격의 현물 가격의 현물에 더 비싼 가격의 현물을 사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그게 현물 가격을 더 밀어 올리는 숏 스퀴즈 상황에 놓일 거다라는 것까지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기반 옵션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하느냐 정리를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고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